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중국판 플라자 합의 임박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글로벌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중국판 플라자 합의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중국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중국에 대한 영상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 35년 만에 찾아오는 이벤트, 중국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버블이 생기는가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기존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겁니다. 중국도 이미 거기에 대한 학습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양털깎기라고 보고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양털깎기를 위한 본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탐색전이었다면 이제 슬슬 본게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소식 중 핵심 키워드 몇 가지 짚어보고 투자 전략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 6월 영상 잠깐만 펴보면요.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후에 미국 금융자본 침투로 인한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쉽게 당하지 않는다. 왜? 상황이 다르다. 철저히 학습했을 것이고 지금 중국의 덩치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전개됐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털깎기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 2020년부터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화됩니다. 원래 중국은 금융시장을 천천히 개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업 외국인 투자에게 전면 개방한다. 2019년 7월 뉴스인데요. 2020년부터 완전히 개방되는 거죠. 그래서 자국은행 외국인 지분율 상한 철폐가 된답니다. 외국인 지분율 100% 은행 설립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 중국이 현대차, 법인 100% 지분 매입 허용. 다시 말해서 외국계 기업, 그동안 중국에 회사를 세우려면 합작사 50대 50으로 지분율을 나눴어야 되는데 이제는 100% 허용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내에 완전한 외국 기업이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과거에 우리가 신문을 보다가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습니다. 1998년 2월 IMF의 권고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제시한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극복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은행을 인수할 경우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자본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JP모건, 블랙록, 그리고 싱가포르의 테마섹.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직후에 JP모건의 과반지분 증권사 설립을 허가해줬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본토에 설립을 허가해준 거죠. 그리고 블랙록과 테마섹 중국에 진출했다는 소식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자산운용사 과반지분 확보했다 이런 소식 들려왔는데요. 돈 냄새 잘 맞는 그들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역전쟁 1단계 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가 있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구매를 하기로 했다고 트럼프가 자랑을 했는데요. 기존의 240억 달러 수준에서 약 400억에서 500억 달러 수준까지 늘려서 중국이 구매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매일 미국산 콩을 먹어야 하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매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을 얼마나 사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 기존의 240억 달러 수준까지 구매하던 것을 4,500달러 수준까지 사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 돈을 지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단계 합의 그 이후에도 2단계, 3단계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이 이렇게 2단계, 3단계까지 남겨놓은 이유, 당연히 이것은 중국 압박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미 위안화 가치 절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합의에서 큰 성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산물을 많이 사기로 했다. 그리고 위안화 가치 절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위안화 절상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곧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절상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2단계 협상에서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슬슬 운을 띄우고 있는데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IT 기업을 제재를 한다면은 또 하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 지속적으로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씩 꺼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을 코너로 서서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바로 위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다.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7위안을 넘어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은 7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지금 6위안 때까지 떨어져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준다면은 자,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자, 이렇게 떨어져 주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위안화 환율하고 동조화되고 있다는 거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간혹 댓글로 중국 망한다 그러던데 중국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나온 보고서입니다. 자, BIS,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BIS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자, GDP 대비 중국 부채가 정상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2017년부터 중국은 부채 관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산시킬 회사들 파산시키고 좀비 기업들 남겨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죽게 놔뒀습니다. 자, 그 결과 부채 수준이 상당폭 줄어들면서 자, 지금 이렇게 안정화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5% 이내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다시 위안화 절상으로 상해 지수가 오르고 부채도 함께 오른다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부채 수준에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중국 부채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자,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런데 지방은행 파산도 하는데 그러면 중국 금융위기 찾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방저축은행 파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저축은행 파산한다고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까? 과연 또 지방저축은행이 파산한다고 금융위기가 일어날까요? 자, 이것만 생각해 보면 중국 지방은행 파산하는 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2020년은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1차 합의, 그리고 대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총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경기 부양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막대한 돈 풀기, 그리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제조업 중심 국가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주식 투자 계속 괜찮을까? 물론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 섹터 비중 확대하는 거 고려해 볼 만하고요. IT 섹터는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자, 제 생각이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중 확대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자, 이런 견해 한번 제시해 봅니다. 특히 중국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30년 만에 찾아오는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한국도 중국 따라갈 겁니다. 자, 형님 가는데 아오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기회, 어쩌면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관찰하고 주시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